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중간에 동영상이 끊겨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일단 이제 푸리에 변환이나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이제 요렇게 이제 되는데, 우리가 디지털 신호를 요렇게 이제 변환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복소수 공간에서 이제 회전하는, 우리가 이 Z 변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매트랩 인터넷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매트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 회전하면서 이 얘가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DTFT는 이제 우리가 엑센을 이렇게 쭉 해놓으면은 연속 시간 이제 연속 스펙트럼인데 얘를 한 주기 그러니까 DFT는 이제 얘도 샘플링 했다는 거죠. 얘를 우리가 이제 AD 컨버팅을 해가지고 이제 스펙트럼을 나타내면은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이 연속 스펙트럼도 한 주기에 돼가지고 이제 왜냐 주기가 반복되니까 한 주기만 딱 하면은 이런 원리 해가지고 회전이나 이런 원리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변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DFT고 이렇게 돼야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신호 처리가 가능해진다. 라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샘플링 주기가 중요한데, 샘플링 주기가 좀 잘못돼가지고, 이제 요렇게 이제 겹치는 구간이 나오면은, 엘리싱 해가지고 원신호 이제,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키스트 샘플링 주기 해가지고, 이제 원신호의 최소한 2배 이상은 샘플링 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주파수 스펙트럼이 이렇게 겹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DTFT를 한 그 주파수 스펙트럼이 이렇게 겹치도록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겹치도록 한다 그러면 수학적으로 우리가 이게 뭔 의미인지 사실 우리가 이해를 이제 하기 어려운데 쉽게 해가지고 이제 샘플링을 그러니까 이런 신호가 있는데 이런 신호를 샘플링 이렇게 듬성듬성 하면 엘리싱 해가지고 이상한 파행이 이제 복원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최소한 이제 하려 그러면은 이제 너무 촘촘하게 하게 되면 메모리 용량이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또 비효율적이니까 이 원 신호가 나올 수 있는 정도로는 최소한 해야 된다. 그게 나이키스트 이제 주파수 개념이고 샘플링 주파수 개념이고 그게 원 신호에 최소한 원 신호가 1Hz라면 최소한 2Hz 간격으로는 우리가 샘플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 이제 이런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파수를 이제 디지털 신호를 했을 때 걔를 이제 아날로그 신호로 복원할 때 이제 이 보관을 하게 되는데 보관을 할 때 이제 가장 이상적인 이제 제역통합 필 때는 우리가 싱크 함수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요렇게 하게 되면 완벽하게 이제 요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아날로그 신호를 이렇게 이제 복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이상적인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현을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관하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제로 홀더, JOH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1차 유지 보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좀 장단점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아날로그, 그러니까 이제 요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보관할 때 이제 수학적으로 이상적인 부분은 싱크 함수를 쓰면 된다. 그러면 완벽하게 이제 아날로그 신호로 되는데, 요런 이상적인 이제 제휴통합할 때는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제로홀드나 그다음에 이제 1차 유지 보관법을 쓴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약간 딜레이가 또 생기고 이제 이런 이제 좀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 뭐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DFT 요 신호를 DFT로 하게 되면은 요런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고 요 한 주기에 내 가지고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게 이제 DFT가 된다. 그래서 이제 요 DFT 개념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복소수 평면에서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요런 개념이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어떤 샘플링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요 펄스에 대해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펄스에 대해서만 이제 하면 되지. 쓸데없이 이제 여기 제로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쭈루룩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사실은 이제 요 사이드 이제 요 두 개 주파수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 사이드는 필요 없는 거죠. 근데 0차 이제 우리 제로 패딩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걸 맞추기 위해서 제로 패딩을 과도하게 넣다 보면 이제 이런 쓸데없는 사이드 주파수들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좋으니까 이게 주파수 이제 스펙트럼의 해상도가 높아졌다. 그런데 해상도 높아진 건 아니고 쓸데없는 잡음들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요건데.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역변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신호로 이제 재생을 한다 그러면은 좀 안 좋아지겠죠, 이제. 그래서 착각하지 마라.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디지털 신호를 하다 보면 이제 이해엔성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개수를 딱딱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아주 이제 최소화해가지고 제로 패딩을 해라.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하지 마라.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요게 제일 좋은데,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샘플링을 할 때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AD 컨버터에 이제 이 샘플링 주기를 줄 때도 이제 이게 디지털적으로 하면 2N성으로 이렇게 되지, 뭐 2에 뭐 2.3성 뭐 이런 식으로 못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제로 패딩이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N개 데이터를 이렇게 확보하려고 그러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최소화하는 게 좋다. 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원신호를 뽑기할 때는 이제 이 컨볼루션의 개념이 또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도 우리가 디지털로 했을 때 이제 요 폭이 줄어들면은 이제 요 폭이 이제 늘어나면은 이제 주파수의 어떤 정확도는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는데, 네, 높아진다. 그 다음에 요 주기가 늘어나면, 요 폭이 안 늘어나고 주기가 늘어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불의 변환처럼 얘가 무한 들어가면 이제 쭉 내려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보다는 쓸데없는 이런 주파수 성분들을 늘어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중심 주파수, 사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불의 변 이제 이제 아날로그 이제 AD 컨버팅을 할 때도 이제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건 이제 쓸데없이 이렇게 주파수 영역의 해상도 높은 거는 이제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보면 아까 이제 뭐 수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피아노 건반 해가지고 이제 극장의 어떤 이제 울림 시스템을 이제 할 때도 피아노 건반 한 번만 집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CTFT를 하는 어떤 목적을 보면은 뭔가 이제 하나의 어떤 펄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제 디렉 함수, 데이터 펑션은 디지털적으로 보면 그냥 한번 톡톡 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를 이제 아날로그적으로 어떤 좀 이제 또 구현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펄스 하나 주고 이제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은 이제 우리 연속 시간 이제 불의 변환에서 한 펄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아날로그적으로 정의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델타 펑션이라는 게 정의가 이제 아날로그적으로 정의가 됐다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얘를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샘플링하는 얘기도 이제 우리가 이제 펄스 트레이너로 이렇게 쭉 가져오는 거죠. 그렇게 가져오면은 우리가 이제 피아노 이제 얘는 피아노 한 번 딱 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주를 하려 그러면 피아노를 여러 번 쳐가지고 아름다운 이제 음악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DTFT가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얘를 샘플링 하면은 DFT가 된다. 그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이제 디지털 신호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 N개를 이 시간축에서 이걸 하면은 이제 그 DTFT를 하게 되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DFT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 이산 시간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이산 시간, 여기도 이산 데이터 이렇게. 근데 이제 0점을 늘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사이드 주파수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0점을 우리가 원 신호에 돼가지고 원 신호 외에 어떤 제로 패딩을 과도하게 하면은 이제 좀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호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떤 싱크 함수의 개념은 이제 이게 이제 무한대죠, 무한대. 근데 우리가 무한대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유한한 영역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한한 영역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코잘, 난코잘 뭐 이런 어려운 개념인데 이제 코잘은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제 뭔가 신호를 딱 주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뭔가 반응을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우리가 실질적인 부분이고, 난코잘은 이제 우리가 신호가 주기도 전에 지가 알았다는, 그러니까 어떤 과거의 신호죠, 과거의 신호. 메모리에 어떤 저장된 어떤 내가 현재 신호, 과거 신호,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난코잘, 코잘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뭔가 이제 우리가 원인을 준 요 부분부터 한 주기만 이제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영역이 이제 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한 주기만 보면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어떤 신감수의 어떤 무한대 영역까지 다 이제 포함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된 시간 영역에서 이제 샘플링을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딜레이가 생기고,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되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제어통합 필터가 근데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쭉 늘어진다. 그래서 이 늘어지는 부분을 이제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개념을 좀 이제 말씀드리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델타 함수의 성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뭐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적분하면 1이라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델타 펑션 해가지고 델타 펑션 하면 딱 델타 펑션은 이제 딱 한 번 치는 거지만은 걔를 우리가 이제 또 라플라스 인버스 트랜스폼 하면 요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그 이제 지수함 수를 감소하는 요런 게 우리가 PR 건반 한번 땅 치면은 이제 그 극장에 이제 이렇게 띵 하고 되는 게 아니고 띵 하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건반을 한번 딱 하지만은 이제 그 울리면 이제 띵 해가지고 이제 지수함수적으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셀을 한번 탁 치거나 수박을 한번 톡 치거나 뭐 똥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델타 펑션을 한번 딱 치면은 띵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띵 해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연속으로 따라하면 띵띵 도레미파솔라시도 뭐 해가지고 이제 아름다운 그 이제 음악이 되는 뭐 그런 원리.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디지털로 하게 되면 이제 요런 게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산 시간으로 된다. 뭐 요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n개 신호를 우리가 주파수 영역으로 이제 xk개로 하는 요 주파수 영역, 이게 1Hz가 뭐고 2Hz 신호 얼마고 3Hz 신호가 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분해를 한다는 개념입니다.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런 합성되는 이제 주파수 신호를 다시 이제 우리가 원 신호로 들려면 시간 영역으로 해야 되겠죠. 이제 이거 합성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해와 합성 이런 개념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디지털적으로 이산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 어떤 양자화한다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개념만 가지고 하다 보면은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 이제 n개 데이터를 추출해 가지고 주파수 영역으로 하는 거는 주파수 영역으로 분해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파수 영역에서 우리가 원신호로 이렇게 하는 거는 걔는 이제 시간축으로 합성을 덧셈을 하는 거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1이 가는 거는 분해고 여기서 1이 오는 거는 합성이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는데,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그 Z 변환 그 관련해가지고 이제 매트랩 시뮬레이션이나 뭐 그런 걸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은 이제 복소수 평면에서 이제 보통 이제 이쪽에 쓰면 이제 발산하고 이제 요쪽에 쓰면 이제 수렴한다 돼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 라플라스 변화는 이제 우리 이제 특성 방정식에서 이제 해를 구하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이제 내가 주파수에 따라 주파수를 올리고 내리면 따라서 이제 요 하나하나가 요 이제 요 점에 표시된다. 이런 개념이고, 이제 Z 변화는 우리가 이제 라플라스 변화 S는 이제 요 저기 복소수로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Z 변환의 R은 이 극좌표 형식으로 이제 지수함수로 나타나서 뺑뺑 돌아가는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연속으로 뺑 도는 거는 이제 저기 이제 이제 CFT나 CTFT나 DTFT고, 얘를 이제 이산적으로 탁탁 이렇게 이제 끊어서 이제 돌리겠다 하는 게 이제 뭐 DFT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이의 변화는 보면은 이제 여기 S는 이제 복수함수에서 이제 실수부가 제로죠. 그러니까 풀이의 변화는 헛수부만 있는 거고, 근데 라플라스 변화는 이제 아니다, 헛수부만 있으면 안 된다, 실수부도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실수부를 넣음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풀이의 변화는 그냥 연속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이제 진동하는 이제 거죠. 이제 진동하는데 라플라스라는 분이 아니다, 실수부도 넣어야 된다, 풀이의 변환에서 실수부를 넣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수렴하는 이제 그런 그 감쇄 이제 댐핑으로 수렴하는 이제 그런 변환을 만들어낸 거죠, 이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디지털 이제 변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얘를 이제 극좌표 형식으로 나타내니까 여기서 뺑뺑 돌아가는 게 이제 생기더라. 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모든 n에 대해 가지고 x를 만족하는 펄스와 유사한 신호를 가진 자신과 이제 계속 컨볼루션을 하면은 이게 이제 이 가우시안 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저기 뭐 신호 처리할 때 보면 확률과 통계 이런 것도 이제 좀 많이 이제 접목이 되는 거죠. 그 확률과 통계가 또 어떤 AI의 이제 어떤 기본 베이스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건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제 이 무작위한 신호들을 계속 이제 컨볼루션 하니까 가우시안이 되더라. 참 이런 거는 참 이 자연이 준 이제 어찌 보면 뭔가 어떤 우리가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제 제가 이제 요 불의의 변환과 급수, 그 다음에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거는 이제 제 블로그에 이제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